학과 이 음악회 진행을 맡은 신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악회 자리가 글과 노래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아이들을 함께 지도해주신 시인이시자 동화 작가인 이가빈 선생님 모시고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우리 청소년을 위한 거였고 청소년의 마음 치유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실험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고민하고 있던 것들, 부모하고의 갈등,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겪는 그 내적인 그런 고통들, 그런 것들을 그 노래로 풀어내고, 노래를 만들기 전에 아이들이 그런 것을 치유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사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공연은 결과물일 뿐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느끼고 행위하고 그리고 풀어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결과물을 이어졌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그 속으로 시간에 그 자물쇠를 열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갖고 있는 그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했던 거 그거를 같이 향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우체국으로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는데요. 바로 노래로 만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여고생 친구들이 각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작사, 작곡해서 만든 노래인데요. 5명의 친구들이 약 2개월간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정성스레 준비한 편지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쉽게도 제 친구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총 3통의 편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건 누구에게 어떤 편지를 보내러 왔는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편지 받아보겠습니다. 저는 목동에 있는 신목고등학교 3학년 3반에 재학 중인 베이네라고 합니다. 네. 긴장했어요. 네. 해주시고요. 네. 정신을. 네. 오늘 가져온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건가요? 제 또래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학교에서 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친구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학업을 아예 포기를 해서 좀 방황하는 친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뭔가요? 일단은 저는 공부를 포기한 적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저만의 길을 찾아서 글도 쓰고 이런 프로젝트도 참여하고 그리고 자연도 보면서 저를 좀 이렇게 저를 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좀 학교나 이런 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해서 답답해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좀 뭔가 뚫어주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에게 초대장을 직접 나눠줬나요? 나눠줬는데요. 나눠줬는데 문제는 친구들이 다 고3이잖아요. 그리고 목동이다 보니까 애들이 좀 학업에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해서 많이 나눠줬는데도 애들이 다 학원 문제로 모두 다 똑같았어요. 전 짜고 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학원 문제로 모두가 그렇게 하길래 좀 아쉽지만 저희 친구는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께 그 편지를 같이 들려드리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는 잘 못하지만 네, 그렇군요. 네, 인혜양의 편지 접수됐고요. 인혜양이 전하는 편지 어떨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네, 함께 감상한 뒤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놓쳤어. 처음 지각하던 날 아기새 날기 좋은 저 하늘 나도 날아가고파. 햇살에 손을 잡고서 바람을 따라 춤을 춰. 조심하게 아니 강렬하게 세상을 느끼고 싶어. 모래 속 민들레가 말하네. 늦어도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뒤돌아보지 않는 앞줄 우리는 이겨야만 해. 고개를 들지 않는 뒷줄 아무도 보이지 않아. 혼자서 살아남는 법 진심을 숨겨야만 해. 답을 찾아 떠나는 이 길 언제쯤 알 수 있을까. 스치는 바람이 말하네. 정해진 길은 없는 걸. 무거운 가방 내려두고 들판 향해 나가자. 몸을 불러 민들레와 세상이 다가올 거야. 너의 말 들어줄 거야. 함께 웃을 수 있을 거야. 민들레가 말하네. 늦어도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네. 노래를 불러봤는데 어떠세요? 솔직히 지금 라이브가 좀 많이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음한 게 훨씬 나으니까 녹음한 걸로 저를 조금, 제가 지각을 많이 해요. 네, 생긴 거는 모험생인데 지각을 많이 해서 근데 저는 지각하는 맛을 알아버렸거든요. 네, 자연을 이렇게 여유롭게 보게 하는 시간이 딱 지각을 하면서 보는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각을 통해 뭐 민들레도 보고 뭐 바람도 느껴보고 이러면서 저를 표현하고 저를 찾아가고 이런 걸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학교에서 앉아있다 보니까 학교 애들은 참 분리되어 있는 삶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앞에는 앞만 보고 뒤에는 앞을 안 보고. 그러니까 저는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좀 살면서 많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애들이 진짜 실제로 힘들어 보여요. 애들 다 늙었잖아요. 고3이 막 진짜 다 늙어버렸더라고요, 갑자기. 고1 때까지만 해도 파릇파릇했던 애가 고3이 되니까 약간 고3병이 걸려가지고. 아무튼 그런 거를 좀 세상에 나와봐 얘야 이런 느낌으로 일단 제가 꾼 꿈이기 때문에 지각생이 꿈이라고 했고, 지각생이 지각을 해야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자유고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민들레를 좋아하기도 하고, 저희 나라에서 민들레가 굉장히 흔하게 핀 꽃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각을 하면서 많이 본 꽃이라서요. 저희 학교 주변에 학교 등굣길이 그렇게 민들레가 많이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민들레를 보면 되게 작은데 좀 고집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근데 고집이 그 노란빛을 그렇게 피어내는 모습이 저는 누구나 가져야 될 그런
신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노래 부르는 것부터가 원래 글을 쓰는 사람이었지 노래 부르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거를 단계를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게 그냥 글로 쓰면 그냥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 글로 쓰기도 힘들었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가사로 바꾸는 게 조금 네, 여러 가지로 재밌지만 네, 독특했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노래를 불러보니까 보통 가수들은 진짜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노래에 감정이 실려야 되잖아요. 글은 글에 실리면 되는데 목소리에 이렇게 감정을 실는 건 제가 처음 해봐가지고 진짜 그 노래를 몸으로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몸으로 저희는 진짜 녹음할 때 진짜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지금은 좀 얼어가지고 네, 좀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이렇게 서서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되게 좀 경직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는 참 표현하는 게 좀 더 직접적인 것 같아요. 글은 뭐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독자가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보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지만 노래는 되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곡, 작사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거쳐서 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에 대한 욕심은 없었습니다. 원래 노래 부르는 애도 아니고 근데 저를 잘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가사랑 이 목소리에. 그래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잘 된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노래 녹음을 한 거요. 제 목소리를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제 원래 목소리랑. 그리고 그게 노래를 발표하는 것도 되게 좀 믿겨지지도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다는 것도 솔직히 좀 어색합니다. 네, 음악회잖아요. 저는 음악회도 별로 안 갔었거든요. 네, 저는 음악이랑 아예 관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식으로든 예술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한계는 없구나. 제가 여기서 노래 부르게 될지 진짜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노래를 할 수 있고 저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아니 어떻게 제가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처음에 그 프로젝트를 말해주셨을 때 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막 정해두고 살 필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 편지를 봤으면 좋겠던 사람들이 다 안 왔어요. 저희 담임 선생님도 초대를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고려해볼게 이렇게 하고 넘어가셨고 사 선생님도 나 꼭 가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안 오셨고 애들도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제가 가사집을 드리면 되니까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인이 안 오시는 관계로 아무나 붙잡고 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악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학원 친구들이 네. 궁금해서 어떻게 했나 와봤고 노래 들었는데 네. 라이브 못했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네. 노력을 했다는 것도 많이 보이고 네. 지각생의 꿈 들어본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다시 하세요. 지각생의 꿈 저도 지각을 몇 번 많이 했거든요. 그것도 다음 질문인데. 네, 하시죠. 지각생의 꿈이 저는 많이 와닿는 네. 느낌이었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같은 학생으로서 많은 느끼게 된 노래였습니다. 요즘 학생이지만 요즘 친구들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확실히 고3이다 보니까 애들이 뭔가 쫓기고 있지 않나. 좀 자기가 있나요? 지금 상태에서 누려야 될 걸 못 누리고 네. 너무 미래만 보고 다가오고 있지 않나. 급한 거네요. 네, 급하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이유가 역시 그냥 가까운 입시 그런 거에 대한 내가 입시를 못하면 어떠나 하는 그런 두려움. 지금을 희생해야 되는 그런 느낌 네. 가지고 있어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민들레 좋아하시나요? 저도 민들레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나요? 민들레가 그 노란색 꽃도 있지만 네. 그 씨앗을 뿌릴 때 네. 그것도 멋있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요? 네, 저는 지각생의 꿈에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혹시 꿈이 있으신지. 꿈은 지각생의 꿈이라고 했으면은 저는 제 진짜 꿈이 그냥 작가로서의 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세하게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가요?
저는 제 삶에서 뭐 친구나 네. 가족이나 네. 같이 겪은 그런 삶에 대한 저는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상곡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지금 3학년 2반이고요. 네, 이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건가요? 저는 이 제목대로 늦게 핀 꽃, 제목이 늦게 핀 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우울해하거나 슬퍼할 때가 자기가 약간 뒤처질 때 그런 감정을 더 깊숙이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깊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서 늦게 가도 괜찮다 이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네, 이 편지를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엄마한테 이 얘기를 더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여행을 가셨어요. 혼자 여행을 가셔서 오늘 못 오게 돼서 네, 아쉽지만 그래도 네, 친구도 와주고 해서 네. 그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글만 쓰다가 가사를 쓰게 됐는데 글은 독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편지를 노래로 들려주는 게 청자에게 또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더 글을 안 읽게 되는데 사람들이 더 글을 이제 책을 멀리 하는데 노래로 다가가면 어떨까 해서 그런 노래로도 내 마음을 전해보자 이런 마음에서 쓰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자세한 내용은 노래를 들은 다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밧줄을 감고 지하화물에 들어갔어. 열쇠를 진 채 태양은 있는 걸까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날 웃게 한 건 무슨 이유일까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와 속도가 나를 불꽃은 피우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찾아와 그때는 눈물이 고였어. 비가 내려 땅을 녹였어. 새가 있잖아. 스스로 밧줄을 풀고 땅이 고르게 내리갔어. 봄이 오길 기다려주는 느낌 햇살이 되어 너를 비추네. 천천히 가도 도닥여보는 손길 지키는 순간을 함께해. 계절이 변하면 꽃은 피어나. 겨울이 지나면 속도가 나를 뿜꽃은 겨울이 지나면 불이 찾아와. 핑꽃 나비와 놀고 있었어.
저도 막 되게 늦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늦게 가는 게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늦게 가는 게 내가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괜찮은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지 속도 차이가 아니구나. 네, 그런 걸 느끼면서 저는 지하 감옥이란 게 이제 저 스스로 혼자 들어가게 된 곳이거든요. 근데 혼자 있으면 혼자 열쇠를 쥐고 있어도 못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내 아픔이 이게 별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면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픔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꺼내놓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저와 멀었던 노래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요. 저 요즘 이어폰 듣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예술을 접해보라는 기회가 아닌가 싶었어요. 녹음이요. 녹음. 어떤 점 때문에 어려웠죠? 노래를 안 부르다 보니까 되게 잠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푸는 데까지 오래 걸려서 저는 편지를 쓰면서 이 과정이 같이 이 어떤 얘기를 담을까 이거를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네, 그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가사집 앞부분에 남아있는 그 부분. 네. 제일 첫 번째 네, 과정? 저희가 모여서 얘기하고 네, 그랬던 부분이 제가 몰랐던 친구의 옆에 같이 있는 친구의 이야기도 알게 되고 얘가 이런 생각으로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게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좋았어요. 소통이 잘 되었으면 해요. 네.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음악이 잘 전달이 됐는지 한번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돌려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인의 기자. 네. 현장에 나온 대인의 기자입니다. 네. 네. 지인을 찾아. 일단은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셨나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민이랑 네.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인데요. 지금은 다른 반인데 정민이가 음악회를 한다 그래서 초대장을 받고 오게 됐어요. 네. 혹시 저 늦게 핀 꽃 방금 네. 들으셨잖아요. 네. 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민이가 노래 부르는 거를 수행평가할 때밖에 못 봤었는데 노래방 같이 안 가셨나요? 한 번도? 안 갔죠.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정민이도 간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뭔가 점수를 받으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정민이가 직접 가사를 쓰고 해서 만든 노래라는 게 너무 뜻깊은 것 같아서 사실 오늘 못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제가 그래도 꼭 듣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느 소절이 될까요? 저도 그 지하 감옥이라는 표현에서 이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또 한 번 더 어떤 의미였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따로. 그러면 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혼자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혼자 들어가게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나올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 올라올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로 지하 감옥. 혹시 열쇠가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답은 없습니다. 아직 생각을 깊게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자신만의 열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뭔가 밑바닥에서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뭐 힘이 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꿈이 없었는데 네. 제가 공연을 보게 되면서 저는 뮤지컬이라는 게 되게 저한테 많이 힘이 됐거든요. 아, 그게 열쇠가 됐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 혹시 본인을 꽃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꽃일까요? 괜찮습니다. 여자는 다 꽃이라고 배웠습니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네, 어떤 꽃일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 할미꽃도 있습니다. 네, 좀 모자르기 때문에. 아니, 모자르진 않는데, 이 친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혹시 자신을 꽃으로 한다면 무슨 꽃인가요? 제가 꽃을 잘 외우지 못해서 네. 민들레라는 그게 처음에 나왔잖아요. 지각생 네, 예쁘에서 네. 그게 나왔었는데 그게 민들레가 언제 어디서나 막 핀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피는데 되게 꽃이 까다롭게 피는 데가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민들레는 아무 조건에 굴하지 않고 강하게 피니까 되게 제가 민들레를 닮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 자신을 그렇게 끈기가 있다고. 네,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강루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건가요? 오늘 가져온 편지는 거짓말과 진실 게임을 몰랐던 시절의 저와 그리고 그런 진실 게임에 좀 져가지고 스스로에게 주눅들어 있는 친구에게 주고 싶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편지는 항상 제 어렸을 적에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세상 밖으로 이렇게 고개를 내민 것 같아요. 그 편지가. 한결에 장미꽃 거울 보는 장미 왕이 된 건데 너는 누구니 조금 불편한 이야기 다들 모르는 척해 전곡을 찌르는 달아나버리는 시침이 드는 너 뒤돌아버린 너 진실은 거짓 혹은 진실 꼬리에 꼬리는 거짓말 숨기고 숨기는 거짓말 커지고 커지는 거짓말 돌아버렸어 사라져 내려간 진실들 찾을 수 없는 진실들 숨기고 숨기는 진실들 멈춰버렸어 손 나르는 당나귀 손뼉치서 춤추고 사탕으로 키스 원하지 않니 조금 이상한 이야기 넌 이미 알고 있겠지 하루는 나를 미쳐버리는 시침이 되는 너 뒤돌아보는 너 진실은 거짓 혹은 진실 그가 했던 말이 거짓말 내가 했던 말도 거짓말 했던 말들 모두 거짓말 꿈말뿐이야 사라져 나간 진실들 찾을 수 없는 진실들 숨기고 숨기는 진실들 감춰버렸어
진실 게임은 실제로 있는 게임의 이름이에요. 진실만을 얘기하는 룰을 가진 거짓말을 말하면 이렇게 져버리는 그런 룰인데요. 보통 술자리나 수영여행 밤에 애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임인데 그 진실 게임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좀 이렇게 일어나는 해프닝 그런 것들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노래 제목으로 써봤어요. 그러면 루이 양이 생각하는 거짓말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거짓말은 사실 진실과 거짓말 그 둘의 경계를 두질 않아요. 저는 다만 남이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거짓말로 이렇게 오해할 만한 말을 하면 그건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건가요? 저는 진실 게임이라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이렇게 그러니까 진실 게임이란 게 일상 속에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가사가 굉장히 사실 좀 난해해 보이지만 좀 자세히 듣다 보면 되게 일상적인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마주할 수 있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게 네. 네. 그러면 이 편지의 그 가사도 되게 인상적인데 그 난해할 수 있다는 그 부분들이 첫 부분에 이제 한겨울의 장미꽃, 뭐 꽃밭에서 춤추기, 솜나르는 당나귀, 왕이 된 광대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관객 여러분들께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겨울의 장미꽃은 겨울에 수박이 나오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맛도 없고 그렇게 때를 놓쳐서 이상하게 펴버린 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솜나르는 당나귀라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당나귀가 고집이 세기로 유명을 한 동물이거든요. 그 어느 날 당나귀 주인이 그 당나귀가 너무 이렇게 좀 꾀를 부리는 것 같아서 그 당나귀에게 솜을 얹었거든요. 근데 그 당나귀가 물에 한번 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솜나르는 당나귀라는 거는 자기가 무엇을 지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고집만 채운 채 자기 짐을 지고 길을 걷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고요. 또 왕이 된 광대. 네, 요새 애들이 너무 연예인을 너무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왕이 된 광대는 되게 광대는 광대일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광대가 자기한테 되게 좋은 감각을, 좋은 기분을 이렇게 해줬다고 그 광대를 왕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네, 루이 양이 이 쓴 가사를 들었을 때 저도 되게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진실을 보려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거짓 속에 이제 감춰진 진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굉장히 이 한겨울의 장미꽃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모순된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이 진리를 발견하고 싶었던 그런 루이 양의 의도였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편지를 노래로 만들어본 소감은 어땠나요? 정말 이렇게 노래를 만들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노래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기회는 흔히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나한테 찾아온 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다 라고 생각해서 네, 잘 임했습니다. 뭐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어려웠던 점은 제가 처음에 노래 가사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제 고칠 수 없는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사는 남에게 전달이 되는 거지 저의 그런 한을 풀어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걸 중간에 선생님의 조언으로 알게 되고 그래서 고쳐나갔죠. 처음엔 그게 좀 어려웠어요. 무엇을 담는다는 게. 그러면 이번 편지를 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녹음 엔지니어로 참여하게 된 일인데요. 저는 제 집에서 녹음을 이렇게 스스로 해서 노래를 듣기는 하지만 남의 노래를
받아주면서 제가 또 그거를 이거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거는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면서 어떤 책임을 맡게 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되게 신선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좀 연락이 끊겼던 어떤 친구가 그 진실 게임에 좀 자기가 너무 좀 순박하게 임해서 져버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진실 게임이 정말 진실만 말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순박하게 게임에 임했는데 사실 그 친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결국 거짓말로 낙인이 찍혀버렸거든요. 그게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만약 그 친구한테 이렇게 가사집을 전달해서 QR코드로 만약 듣게 된다면 그 친구에게 조금 위로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강미 학생 부모로 이 자리를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네. 우리 딸이 이렇게 어떤 공연을 한다는 거를 처음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어느새 저렇게 커버렸나 무섭기도 해요. 진실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멈칫했어요. 네, 그러면 바로 진실 게임을 들어본 소감은, 네, 노래를 들어본 소감은 어떠신지? 너무 그 단어 자체가 좀 진실 게임이라는 그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어른들한테도 참 어려운데 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특히 고3이면서도 그리고 각종 일어나는 그 세상 밖의 일들을 앞으로는 이제 받아들여가면서 서로 어떻게 하면은 조율해가면서 세상을 살 것인가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인생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만 주면 참 좋겠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서 좀 안타까우면서도 그래도 그 여기 다 모여 있고 발표하는 친구들이 보면 다 꽃이라는 말은 꼭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꽃을 소재로 해서 이제 작업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민들레의 꽃말이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게 앞으로도 인생 탄탄대로는 아닐지라도 꼭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었으면 참 좋은 글동네에 잘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너무 다 천재적인 것 같아요. 천재라니요. 학창 시절에 혹시 진실 게임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래전에 했었죠. 네. 오래전에 진짜 진실을 말하셨습니까? 진실 게임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뭐 많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사람은 다 본능적으로 자기를 포장하려는 그런 방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드러낸다는 것은 또 어떤 게 다 진실은 아닐 수도 있죠. 때로 또 이게 사회적으로는 적당히 필요할 때도 있고. 네, 적당히 거짓말을 해야 될 때 못 해가지고 다치는 애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의의 거짓말도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런 것도 필요한 거고 거짓이 다 나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 살기 이렇게 힘듭니다.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으로 학생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현 친구분.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혹시 자신 들키고 싶지 않은 게 있나요? 사람들은 뭐 다 가지고 이게 말하는데.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혹시 자신의 거짓말을 들켜본 경험이 혹시 있나요?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네, 있죠. 저도 많이 들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그리고 지금 가사 노래를 잘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사 중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나요? 전곡을 찌르면 달아나 버리는요. 왜 그렇게 인상이 깊으셨나요? 저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알아버리면은 네,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거짓말을 하기가 좀 무서워서 더 미리 달아넣어버리는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저도 많았어요. 네. 그러면 혹시 네. 제 노래도 아직 기억나시나요? 다 까먹으신 거 아닌가요? 그럼 제 노래 중에서도 한 소절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아니, 좋았던 부분이에요. 저는 꼭 듣고 싶었거든요. 네, 제가 열심히 작사를 해가지고요. 너무 아쉽게 넘어간 것 같아요. 가사 좀 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손님 하셨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남는 거? 요즘 고3이 딱 그 말 아닙니까? 혼자서 잘 살아남고 계십니까? 아니요. 죽었습니까? 네, 전사장입니까? 죽는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다른 살법을 찾으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인터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혹시 오늘 이 프로젝트 참가자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볼까요? 혹시 오늘 방문해주신 손님분들 중에 이 과정이나 아니면 이 친구가 어떤 고민을 이제 하고 이런 가사를 썼는지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잡아야 네, 꼭 잡아야 됩니다. 마이크입니다. 그거. 저는 정민이 가사 중에 많이 언급이 됐던 지하 감옥 있잖아요. 제가 지금 들어간 것 같아서 혹시 정민이가 근데 지하 감옥에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많이 반복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오잖아요, 정민이는. 근데 저는 아직 못 나온 것 같아서. 덜 내려가셨나봐요. 더 내려가 보세요. 거기 더 내려가면요, 불도 없어요. 먹을 물도 없고요, 밥도 없어요. 그럼 다시 올라오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었던 거 혹시 어떻게 해서 다시 올라오게 됐는지. 제가 답을 말해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올라왔나요? 네, 어떻게 해서 올라와요? 지하 감옥에 대한 지금 완전 핫한데요, 지금. 지하 감옥. 네, 지금 완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지금. 올라가야겠다 생각해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 올라온 거를 내가 올라가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왔구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특히나 이제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그 시간 때문에 내려가신 거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시간 때문에. 그러면 나에 대해서 생각이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이.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나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의문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난해한 답이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자기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넓게 보라, 좀 여유로 가져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맞죠?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럼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되게 사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하감옥을 갔다 빠져나와요. 이게 기분 변화가 늘쭉늘쭉 하다 보면은 이게 지하감옥에 크게 빠질 때도 있고 잠시 내려갔다가 괜찮아고 다시 올라올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 되게 노래로 많이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사라는 직업을 꿈꾸게 됐고, 그래서 이제 꿈꾸게 됐는데, 노래나 이제 이런 걸로 위안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는 또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잘 못했어요, 여기 이 프로젝트를. 그래서 다음에는 한번 꼭 참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참여를 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이런 거를 전해주고 싶나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 되게 교실에 지하철에 범생이들이 많아요, 교실에. 지금 짝도 모범생이 많은데, 그 애들이 되게 요즘에 엄마 아빠가 자꾸 공부해 이래가지고 모범생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자기 꿈보다는. 그래서 애들이 각자 자기 꿈에다 찾아서 더 빛을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향해 나아가는 애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네. 좋은 메시지를 갖고 계시는데. 민주 학생도 그 작사가를 꿈꾼다고 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의 이거 과정도 자세히는 아니지만 좀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오늘 음악회에도 참여했는데 좀 어떤 소감이 들었나요? 되게 사실 이게 네 곡 다, 세 곡인가? 네, 세 곡 다 세상에서 늘 일어나고 또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담고 있어서 일상적인 거잖아요. 되게 우선 공감이 많이 됐고 또 작사든 노래든 공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번 거 되게 공감이 잘 돼서 좋게 들었고 저도 이제 그런 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오늘 모여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음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